안녕하세요. 혹시 우리가 학자에서 배운 역사가 전부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에 실린 로이크 와캉의 기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아는 역사가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기사가요, 정말 강렬한 한 문장으로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역사는 기억의 기록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냥 있었던 사실들을 쭉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골라진 이야기라는 거죠.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역사가 선택이라면 도대체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걸까요? 기사는 아주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권력이라는 거죠. 뭘 기억하고 또 뭘 잊어버릴지 결정하는 그 막강한 힘이 늘 역사의 방향키를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권력은 말이죠. 역사를 딱 두 갈래로 나눠버립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빛나는 영웅담이나 국가적인 신화 같은 것들로 가득 찬 공식적인 이야기를 딱 세워놓죠. 하지만요, 그 화려한 무대 바로 뒤편에는 의도적으로 입을 막고 지워버리고 비틀어버린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사라지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권력이 만든 이야기에 좀 불편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건 그냥 의도적으로 싹 지워버립니다. 또 국가적인 신화에 맞지 않는 기억들은 슬쩍 왜곡해버리고요. 소수의 목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게 묻어버리죠. 심지어 우리가 팩트라고 믿는 것조차 입맛에 맞게 관리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기사가 좋은 게 그냥 문제만 제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일종의 지적 자기방어 도구를 딱 제시해 줍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그 이야기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빠져 있는가? 공식적인 이야기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과연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일부러 빠뜨린 관점은 뭘까요? 때로는요,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타이밍에 대한 거예요. 왜 이 이야기는 하필 지금에서야 나오는가? 오랫동안 묻혀있던 어떤 이야기가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다면 그건 뭔가 권력의 지형이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침내 진실을 말해도 괜찮은 시대가 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질문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사에 나온 아주 구체적인 사례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바로 미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종 문제입니다. 이 도구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는 보통 이렇습니다. 1865년에 노예제가 폐지됐고 법적으로는 모든 인종이 평등해졌으며 마침내 미국은 민주주의의 낙원이 되었다. 아주 깔끔하고 영웅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배운 그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죠? 법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선언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차별을 만들어내고 폭력으로 그 차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숨겨진 현실이 지속된 시간입니다. 무려 100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나라가 내세우는 멋진 신화와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 사이에 거의 한 세기라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존재했던 거죠. 이 100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가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과거를 파헤쳐야 하는 걸까요? 숨겨진 역사를 들춰내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어제의 역사가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과거를 비판적으로 다시 읽는다는 건 그냥 옛날 이야기 하나 더 아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현재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현재는요,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불평등이나 모순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대체 그때 누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은 과연 어떤 숨겨진 역사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줄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